자, 68번 가봐요. 68번은 대지와 뭐예요? 그래요. 건축법에서는 대지만 안 나와. 대지와 뭐라고요? 도로. 1번. 건축물의 대지는 얼마 이상을? 뭐 또 4m. 여기 이렇게 시뻘겋게 써 있는데. 예? 여기 시뻘겋게 써 있는데 뭘 또 4m예요? 자. 건축물의 대지는 얼마 이상을?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죠? 예, 그거요. 1번 틀렸죠? 예, 여기하고 관련된 거 264라고 들어봤어요? 264도 여기에 있는 거죠. 264가 뭐냐면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라. 이게 264죠? 근데 공장은요. 364. 이게 여기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 대지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O예요, X예요? X. 어디가 틀렸어요? 대지면 안 돼요. 대지면. 자, 여기 보세요. 건축법은 대지하고 도로하고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기준이 되는 건 도로예요.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요? 도로. 그러니까 대지면이 아니라 어느 면? 도로면으로부터 이렇게요. 됐어요? 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됐어요? 네. 대지는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O예요, X예요? X. 대지 그러면 안 된다고. 대지는 항상 무슨 면? 도로면보다 낮으면.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도로면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거를 안 까먹으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대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건축선이라는 개념도 여기에 관련된 개념이죠. 그 다른 거 없어요. 도로하고 접해 있는 대지에서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이죠. 그러니까 건축선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되는 거지.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입니다. O예요, X예요? X. 무조건 되고 건축법에서는 대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대지 나오면 대져요. 됐어요? 대지 나오면 O라고요, X라고요? 무조건 다 X야. 대지하고 꼭 뭐 나와야 돼? 도로. 거기서 기준이 되는 건 뭐고? 도로. 이해하셨어요? 네,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대지와 도로라고 묶는 이유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이 있죠? 건축선 규정이 적용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답은 3번.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도 있죠. 원칙,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칠 수도 있다. 심의.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 거예요? 반드시 이게 틀린 거예요. 공개공지 기억나시죠? 네, 공개공지는 60일 이내에서 판촉활동, 문화행사 할 수 있는 거죠? 틀렸고요. 69번 이거 못 외우신 분 아직도 있어. 주미, 상공, 녹. 좋아요. 주미, 상공, 녹. 그러면 1번은 60, 2번은 150. 맞죠? 3번도 150. 4번은요. 녹지니까 200. 5번은요. 60.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건축물의 층수죠.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되지 않아요. 맞죠? 예.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 탑인데 얘는 거실의 용도로 안 쓰이는 거죠?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되지
않아요. 맞죠? 자,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자, 몇 메타까지는? 12m까지는 높이에도 뭐 된다고요? 제외돼요. 그것까지 알아두면 더 좋고요.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 면적의 6분의 1 이하인 게 층수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메타마다? 이거는 안 틀렸겠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요. 가장 많은 게 건축물의 층수가 되는 거죠. 예, 좋아요. 여기까지는 왔어. 그러면 보세요. 자, 일부 학원들은 6주 동안 동영을 안 하고 2주 동안은 이론 정의를 해주는 학원이 있어요. 그쵸? 예, 근데 그 학원 하다 보니까 이걸 모르더라고. 답답해서 죽을 뻔했어요. 자, 보세요. 자, 괜찮아. 건축 면적 있죠? 건축 면적하고 이 바닥 면적을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건축 면적하고 무슨 면적이요? 여기 보세요. 건축 면적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야. 건축물의 넓이. 건축 면적이 뭐라고요? 건축물의 넓이가 건축 면적. 그러니까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됐어요? 바닥 면적은요? 바닥의 넓이. 뭐의 넓이요? 뭐의 넓이라고요? 그럼 바닥은 건축물 각 층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각 층의 일부라도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된 공간이 있으면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럼 바닥이 있으면 그 바닥의 넓이. 됐어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이런 거로 구획된 공간이 있어서 바닥이 있으면 바닥 면적, 그거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닥 면적. 개념 알겠어요? 건축 면적은 뭐라고요? 건축물의 넓이. 바닥 면적은요? 바닥의 넓이.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할 때 보세요. 생활에 편의를 위한 것들은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 다음에 거실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거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알았냐, 몰랐냐 가는 거예요. 보세요. 건축물이 있어요. 됐어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차양 같은 거 설치해야 안 해요? 여기 차양이잖아, 차양. 이 차양은 건축 면적하고 관련됐을까요? 바닥 면적하고 관련됐을까요? 건축 면적이죠. 차양의 바닥이 어디 있어? 차양에. 여기 좀 전에 바닥 나왔는데? 여러분, 차양에 구획된 공간이 있어, 없어? 차양 없잖아. 그냥 이런 모자창 이런 거 차양 있죠? 그거는 바닥 면적하고 관련돼 있어요? 건축 면적하고 관련돼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건축 면적이나 바닥 면적을 그렇게 알고 있어도 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부착된 거죠?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몇 메타? 1m까지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돼야 돼? 건축 면적에서 제외돼? 감사합니다. 됐어요? 예. 됐죠? 그 다음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건축물에 계단 같은 거 하나 설치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해준다고. 계단이에요. 여기 바닥 있어요, 없어요? 구획된 공간이 어디 있냐고, 계단에! 얘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건축 면적하고 관련된 거예요. 구획된 공간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구축한 거죠? 일반적으로 몇 메타라고? 무조건 내가 일반적으로 1m 이런 거는 1m. 이런 거는 건축 면적에 포함되어 제외돼요. 이해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옥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축사는
전통사찰은 그거 외우면 뭐 하냐고. 그걸 외우면. 그거를 외우면 뭐해? 그런 건 잘 외워요. 그래 놓고, 그런 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요.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 이해했어요? 자, 보세요. 또 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 층고가, 뭐가요? 자, 보세요. 1.5m 이하인 다락이죠.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은 거실의 용도로 못 쓰이기 때문에 면적에서 제외돼요. 이거는 알아. 그쵸? 건축 면적에서 제외돼요? 바닥 면적에서 제외돼요? 그쵸? 다락은 공간이 있잖아. 그쵸? 예? 이해 가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경사진 지붕이면 1.8m 이하라고요. 맞아요?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굴뚝, 정화조 이런 거 나와요. 그쵸? 거실 용도로 못 쓰이죠? 승강기탑 이런 거 거실 용도로 안 쓰이는 거잖아요. 그쵸? 하여튼 면적에서 제외돼요. 됐어요? 예? 건축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필로티 구조 나왔어요, 여러분. 필로티 구조 나왔어. 그쵸? 건축 면적하고 관련돼 있어요? 바닥 면적하고 관련돼 있어요? 오케이. 제외돼요. 차량의 통행로, 주차장. 됐어요? 보행로. 이해했습니까? 발코니 나왔어요, 여러분. 뭔코니? 발코니. 이런 걸, 노대, 이런 거 나온 거죠? 건축 면적하고 관련됐어요? 바닥 면적하고 관련됐어요? 바닥 면적이에요. 저분은 왜 또 갑자기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 그 집에 발코니 없어요? 발코니 없나 보네요. 거기에도 바닥이 있잖아. 발코니도 공간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발코니 왜 없어요? 저분은 아주 웃겨 죽겠어. 네. 그쵸? 근데 이 발코니 면적은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죠?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빼고 남은 면적만 바닥 면적에 포함시킨다고.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고요? 건축 면적은 여러분 건축물의 넓이를 얘기하고 바닥 면적은 바닥의 넓이를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외워놔 이런 거. 그래 놓고 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어디에서 제외되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럼 단순해지잖아.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어. 공동주택의 지상층이야. 공동주택의 무슨 층이라고요? 바닥 면적하고 관련됐어요? 건축 면적하고 관련됐어요? 바닥 면적이죠. 그쵸? 예? 근데 걔네들이 전기실, 기계실로 쓰인대. 어디에서? 바닥 면적. 그래요. 그렇게 너무 쉽잖아, 이런 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개념 무시하고 그냥 외웁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층고가 1.5m인 다락을 제외. 지상층에 기계실로 쓰이는 거 이것도 뭔가 제외. 열심히 외워놨다가 됐어요? 공동주택의 지상층이라도 전기실로 쓰이는 것은 됐어요?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맞아, 얘는 무조건 되고 제외야. 이건 제외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서 잡아주는 거예요. 아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공유, 토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이 질서가 있어야지 그게 되게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질서가 없는 사람들은요, 외우면 뭐해?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어쨌든 이건 제외. 이렇게만 공부를 해버리니까 알고 있어도 틀려.
그래 놓고 틀려놓고요. 뭐라 그러는지 너무 어려워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괜찮아. 우리는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하잖아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지세요. 오늘은 그거 가지시면 돼. 마지막 문제는 이행강제금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 문제는 높이 제한이었었고, 됐어요? 오늘은 이행강제금 요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가봐요. 이행강제금은 여러분 위반 건축물이야. 무슨 건축물이요? 위반 건축물. 건축법에 이런 규정들을 어긴 건축물이야. 그러면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뭘 내릴 수 있어요? 시정명령. 근데 이자가 이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싸가지예요. 그러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부가징수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행강제. 이런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부과해요. 그럼 얘는 행정벌이다 아니다? 아니죠. 행정벌은 법원이 부과하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행정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가권자가 부과하는 집행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갑니다.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가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이렇게 물어보면 1년에 2회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틀려. 2회 이내. 1년에 몇 회 이내? 2회 이내에서. 됐나요? 자, 금액은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제곱미터당 뭘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을 중심으로 중요한 거를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몇 프로? 50%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뭘 위반했냐? 허가제 위반, 용적률 위반, 건폐율 위반, 신고제 위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허가제를 위반하잖아요. 그럼 이 50%에 100%. 용적률을 위반하면 90%. 건폐율을 위반하면 80%. 신고제를 위반하면 이렇게 부과한다고요. 됐어요? 그럼 틀린 건 몇 번이에요? 그쵸? 그럼 5번 지문 하나만 설명해 줘요. 조례로 이 비율을 낮출 수가 있어요. 조례로 이 비율을 낮출 수 있는데 낮추는 경우라도 그 비율은 6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자, 이게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얘는 지워버려 이제. 건축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공사 다 끝나면 건축물을 건축한 자 있죠? 그 자가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뭘 받아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뭐에 적합하게? 법령에 적합하게. 그래서 우리 아까 배운 거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 용도를 바꾸고 싶어. 함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도 변경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용도 변경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고하고 변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건축법의 논리예요. 됐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것도 써줬어요. 자, 이제 주택법 가요. 예, 주택법 가보면 주택법상 용어정이죠. 주택이죠. 주택인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얘기해요. 무슨 주택이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해요.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국민주택 규모를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요? 100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예요, X예요? 좋아요.
준주택이라는 거 아시죠? 뭐라고요? 노가기. 오가 뭐라고요? 노는 노인복지주택, 다는 다중생활시설, 기는요? 그러면 2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리모델링이라는 거 알죠? 수직 증축할 수 있죠? 몇 개층까지? 최대 3개층까지. 근데 14층 이하면 15층 이상이면 그러면 3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4번 부대시설이라는 거 나오죠?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 주택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얘는 주택을 건설하는 밑바탕이 되는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얘는 필지로 하지 않습니다. 뭐로 하지 않는다고요? 필지가 아니에요. 얘는요, 주택단지예요. 무슨 단지라고요? 무슨 단지? 주택단지를 다른 얘기로 하면 1단의 토지예요. 뭐의 토지라고요? 건축법은요, 필지고, 얘는요, 1단의 토지라고. 1단의 토지는 이 토지의 이용이 토지의 이용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 얘는요, 필지니까 토지의 이용은 별로 없고, 뭐에 중점을 두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했냐고요?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1단의 토지인 주택단지에다가 주택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얘는 건설하는 건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단지는 건축법처럼 도로하고만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토지가 넓기 때문에 이 안에 주택뿐만이 아니라 부대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됐어요? 이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 있죠? 이 안에 복리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오는 게 부대 복리시설이에요. 그래서 건설이라는 건 주택단지에다가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걸 얘기해요. 이해하셨어요? 건축이란 도로에 2m 접해 있는 필지에다가 건축물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걸 얘기하고요.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됐죠? 그럼 부대시설은 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보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는 부대시설이지. 근데 어린이 놀이터하고 근린생활시설은요, 복리시설이 되는 거죠. 됐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거 나오죠.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왜? 생활할 수 있도록. 근데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말 해독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됐나요? 자, 73번은 사업주체. 자, 사업주체는 연간. 사업주체,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연간. 20호 이상,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한테 등록하라고요? 국장. 됐어요? 네. 이 자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등록사업자. 지방공사는 등록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주택조합도 등록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단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주택건설 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됐어요? 자,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됐어요? 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 공동사업 주체인데 이럴 때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 거기다 줄 거놓으시고
그 구성원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죠? 조합원이죠. 그래서 주택조합은 무슨 주택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조합주택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던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도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틀린 건 몇 번이고요?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고요. 됐죠? 자, 74번은 지역 직장이죠?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위에서 배운 거야. 주택조합은 어느 주택 건설한다고요? 조합주택. 그래, 이것만 알면 돼. 그냥 세부적인 내용 알려고 하지 말고, 자, 주택조합은 무슨 주택 건설하는 거예요? 조합주택이라는 게 뭐야? 구성원의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왜 조합주택이라고 하냐면, 이 주택은 조합원에게, 그 구성원에게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조합주택은 누구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조합원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런 거예요. 됐어요? 자, 갑니다. 자, 그러한 조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주택조합이 있는 거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 걔는 리모델링 하는 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을. 이해하셨어요? 저는 갑니다. 그러면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조합 결성해야죠. 그러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아야 돼요?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됐어요? 자, 인가를 받고 나서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 뭘 신청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어느 주택 건설한다고요? 조합주택을 건설해요. 그래서 그 건설한 주택을 누구한테 준다고? 조합원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끝. 자, 갑니다. 그럼 얘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면 얘는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이 조합원이 그 조합주택에 뭐하는 날까지? 입주할 수 있는 날, 가능한 날까지 이 긴 기간 동안 누구거나 무주택자거나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로서, 맞아요? 됐나요? 자, 무슨 계획서상? 사업계획서상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있죠? 예?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라면 어느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이 조합주택 건설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는 조합주택을 얘기하는 거지. 임대주택 세대수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거. 그쵸? 예. 이 예정 세대수의 얼마 이상으로? 50% 이상으로 몇 명 이상으로? 20명 이상으로 구성해.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지역 직장주택 조합원의 지위는 뭘 받고 나면?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뭐 받을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외 가는 거예요. 조합원이었어. 근데 그자가 알고 봤더니 무자격자야. 그러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면 교체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됐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이후에는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있다고. 여기까지가 제한된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교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투기가열지구 규정에 따라서 전매가 금지된대. 그럼 이거 팔아먹으라는 거야? 팔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건 돼야 안 돼요? 아니, 난 몰라도 답 3번 쓰겠다, 이렇게. 맞으라고. 됐어요? 자,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조합원이 탈퇴를 했어요. 조합원이 뭐 했다고요? 탈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되고 교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탈퇴를 해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미만으로 됐을 때 50% 미만으로 됐을 때 50%까지 채울 때까지만 교체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 좋아요.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고, 조합원의 수가 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 무슨 계획서상?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 등으로부터 추가 모집 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5번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됐나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리면, 주택조합은 여러분 이거 일단 이거부터 알아도,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어느 주택 건설하는 거라고? 누구한테 주라고? 그 구성원에게 공급해주기 위한 주택 건설하는 거라고. 됐어요? 이거 알고 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도 공부 많이 해갖고 저절로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얘는 일단의 토지에다가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으면 안 돼. 뭘 받아야 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 됐나요? 자, 사업계획 뭐를 받으라고요? 승인을 받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부터 얘기해 줄게요. 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요, 30호 이상 또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할 때. 됐어요? 근데 얘는 이 대지가 뭐라고요? 일단의 토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얘는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대지 면적을 갖고서 따집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구에게? 시도지사, 대도시. 시도지사, 대도시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만약에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예요. 여기 구청장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해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갑니다. 3번 지문이에요. 3번 지문은 만약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 주체가 국가나 누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그러면 면적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얘는 무조건 되고 누구한테 받으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자, 건축법은 필지야.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구청장. 주택법은 주택단지 1단의 토지예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구청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구별하고 가면 이거 외우는 것도 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아래 똑같은 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에 뭐를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대지에 뭐를 확보하라고요? 소유권. 근데요,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80% 이상의 뭐만 가져도, 사용권만 가져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머지 뭐 하라는 거예요? 매도 청구. 매도 청구하는 거죠? 대가는 뭐고요? 시가. 매도 청구는 무조건 되고 뭐라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됐어요? 얘네들 싸우면 돼, 안 돼?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뭐 하라고요? 협의해라. 자, 갑니다. 자, 기준은 이건데, 만약에 사용권을 확보한 비율이 95% 이상이잖아요. 이상이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95% 미만이면 원주민을 제외하는 거죠. 원주민을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쭉 다 해결해 드린 거죠? 됐어요? 자,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건축법이에요. 무슨 법이요? 자, 갑니다. 건축법도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면 대지에 뭐를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됐어요? 근데 얘는 사용권을 가지면,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가지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얘가요 이런 거예요. 일정한 토지 안에 여기 집합건물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상가 같은 거. 상가 같은 집합건물이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집합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 리모델링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하려면 이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여기에 있는, 이게 구분 소유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건축하는 거를 동의해,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나는 여기 갖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나는 싫어. 내 토지에는 그런 거 안 지을 거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자에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자, 그렇게 매도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자들이 이쪽에 있는 모든 거에 지분을 얼마 이상 소유해야 돼? 됐어요? 예? 예? 여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 80% 이상이고 그자들이 이 대지 전체에 대한 지분 합계의 얼마 이상이면 80% 이상이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거기서는 건축법에서도 똑같이 80%예요. 거기도. 됐어요? 자, 대가는 뭐고요? 싸우면 되고 안 되고 몇 개월 이상 협의하고 이건 공식이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2번 지문만 설명해 주면 되죠? 자, 보세요. 주택단지는 1단의 토지니까 넓어요, 좁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1단의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라고요? 공구야. 됐어요?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건축법에서는 필지지 이걸 2개 이상으로 나눌 필요 있어 없어? 건축은 하나 짓는데 뭐. 이해하셨어요?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라고? 300세대. 그러면 공구로 나누려면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부터? 그래, 그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76번 갑니다. 뭐라고요? 공급이. 자, 이제 여기 제목 중요한 거 나왔어. 너무 쉬워요. 자, 이제 이것도 다 지우고 어차피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하죠? 예? 그러면 얘네들은 건축한 거 뭐 한다고? 자기가 써. 그쵸? 근데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한 주택을 건설한 자가 쓰는 거예요? 아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공급하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 이게 이제 건축법, 주택법의 차이점이에요. 빨리 이것만 그려놓으시면 돼요. 근데 지 맘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부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팔아먹을 수 있어요. 됐어요? 이거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네가 이자들에게만 판다면 됐어요? 미리미리 이자들 중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뭘 받고? 승인을 받고. 복리시설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공적인 자는 공적사업주체는 승인 신고한다 안 한다? 역시 그게 1번 지문. 한국도시주택공사니까 복리시설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때도 신고해야 안 해요? 틀렸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팔아먹는 거 아니야 이게? 그쵸? 그러면 팔아먹으려면 모델하우스 다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모델하우스는 다 지어야 되잖아요. 이 공통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인데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게 모델하우스예요. 예.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해야 돼요? 제출해. 이거는 만인 공통이죠. 견본주택. 됐죠? 자, 3번, 4번은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에요. 무슨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됐어요? 자, 보세요. 너무 쉬워. 얘는 뭐 규제하는 거라고요? 끝. 그래요. 그거 알면 끝인 거예요. 뭐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규제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니까 분양가를 공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없다고? 있고. 자, 분양가는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되는 거예요. 자, 이 분양가격을 공시해 주라는 거예요.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너무 쉬운 거. 보급형 주택 뭐라고요? 도시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급형 주택이니까 안 받겠지. 그 다음에 관광특구예요. 무슨 특구요? 관광특구에서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는 150m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을 뭐 해줘야 되니까? 공시를 해줘야 되니까 이 분양가격이 제대로 적정하게 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네, 거기가 그거고. 자, 7번은 너무 쉬운 거죠. 얘네들은 보세요. 얘네들은 불용해서 정하는 이자만 가져가는 거죠. 어느 거를? 이거를 여기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된 주택들은 이자만 가져가야 되니까 됐어요? 네, 함부로 사고 팔아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중개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광고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이자가 돈이 필요해서 저당 잡히는 거냐? 이자 죽어서 아들이 가져가는 거냐? 얘는 규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됐어요? 그거 빨리 알아두면 되고. 78번은 전매행이에요. 전매행이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증여는 되죠. 상속은요. 규제 대상이 아니지. 그쵸? 네, 이건 안 틀렸겠죠. 자, 2번 투기가열지구 나와요. 무슨 지구요? 자, 투기가열지구에서는 자, 보세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투기가열지구에서는 기존의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있었던 기존 주택 있죠? 기존 주택은 전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뭐된 지위요? 선정된 지위가 전매 제한 대상이더라. 분양권만 전매 제한을 받는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최초로 입주자 모집을 해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체결이 뭐한 날? 가능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전매 제한은 무조건 되고 이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가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언제까지? 분양권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받는 거예요. 됐어요?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알면 5년을 초과하면, 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몇 년으로 본다고요? 5년으로 보는 거죠. 2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됐나요? 자, 원래는 이 기간 동안 전매 제한 받는 거죠? 자, 근데 예외가 있죠? 자, 그거 시험은 잘 나오죠? 세대원 전원이, 그쵸? 상속받은 주택으로 뭐 할 때? 이전할 때. 이런 경우로 사업주체에 뭘 받으면? 사업주체에 뭘 받으면? 동의를 받으면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3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일부가 틀린 거죠.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주택에다 동그라미.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주택도 전매 제한을 받고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전매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주택은 함부로 팔아먹을 수 없다는 걸, 주택이라면 반드시 무슨 등기하라고요? 부기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에 무슨 등기하라고요? 부기 등기하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어요, 없어요? 얘는 등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가 부기 등기를 안 해놓으니까 얘가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전매하면 안 되는데 팔아먹었어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환매해요. 뭐 해버린다고요? 걸렸으면 뭐 한다고요? 환매한다고. 환매가 뭔지는 알죠? 네. 그러면 4번은 맞고 5번은 틀린 거죠. 5번은 왜 틀린 거예요? 이거 환매하는 게 아니잖아. 지급하고 매입하라는 거죠? 이게 맞으려면 지급한 때에 사업주체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농지법이에요. 무슨 법이요? 농지법. 여기 농지법 가기 전에 끝! 자, 이제 이것도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이거. 나머지는 말장난이고요. 건축법은 이거고, 주택법은 이거예요. 건축법, 주택법도 이거를 알고, 여기에서 쓰이는 말만 이해하면 돼요. 다른 거 공부하지 말고. 됐어요? 여기에서 쓰이는 말들의 비교만 할 줄 알면 주택법은 공부할 것도 없어요. 건축법, 주택법은요, 주는 문제, 14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는 이 두 가지만 비교할 줄 알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농지법이에요. 농지법은 그냥 용어 정의 알면 되고요. 소송만 알면 돼요. 자, 1번. 전답가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뭐라고요? 농지예요. 그쵸? 근데 1번을 좀 해독을 해버릴게요. 지목이 전답가수원이잖아요. 농지예요. 됐죠? 근데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니잖아요. 3년 이상 이용하면 농지예요. 됐죠? 네. 농업법인에는 농업회사법인이 있어요. 농업회사법인은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면 돼요. 그것만 가지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농업경영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이것만 알면 돼요. 누구의 계산과 책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게 뭐라고요? 농업경영. 4번. 자경 있죠? 상시 종사하는 것도 자경이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도 뭐예요? 자경이에요. 위탁경영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뭐를 지급하고? 보수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행하는 농업경영을 뭐라고 한다고요? 위탁.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건 위탁경영은 농지의 소유야. 농지의 소유 파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농지는 누구만 소유해야 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해야죠. 그러니까 위탁경영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무슨 사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탁 경영할 수 있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80번 농지의 전용이에요. 농지 전용은 여러분 소속이 어디지? 농지법은 소속이 세 가지야. 소유, 이용, 보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농지 전용은 소유예요, 이용이에요, 보전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맨날. 아이고야.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봐. 농지법은 그 내용, 여러분들이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가요. 예? 소유부터 중요한 개념 써줄게. 소유 제한. 됐어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목만 알면 된다니까 이렇게. 세 번째가 처분 의무. 농지 소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찾으세요. 그럼 이거예요. 소유 제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처분 의무. 얘는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소유가 뭔지 알죠? 네, 좋아요. 농지의 이용에는 뭐가 있냐면요. 임대차, 대리, 경작. 이게 농지의 이용이에요. 됐어요? 네. 이것만 알면 돼요. 네. 내용 몰라도 돼. 이 소속된 걸 먼저 알으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해줬을 텐데. 됐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전에는 뭐가 있냐면요. 농업, 진흥, 지역. 계란 후라이. 이거하고 지금 나오는 농지의 전용이 농지의 보전 파트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가봐요. 농업진흥지역 왜 지정해요? 여태껏 이렇게 써줬더니 농사 지으려고 그래요? 저분 아주 웃겨 죽겠어요. 농업진흥지역 왜 지정하냐고요? 뭐를 보전하려고요? 그래요. 농지 전용이라는 게 뭐예요? 농지 전용이라는 게 농지가 아닌 목적에 사용하는 게 농지 전용이 아닙니까? 농지가 아닌 목적에 함부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보존해야 되니까 야,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함부로 쓰지 마! 이렇게 금지의 명령을 내려놓고 됐어요? 그렇게 쓰고 싶으면 뭐 받아서 해? 이거예요, 이거. 이게 농지 전용 허가예요. 농지 전용 허가권자 누구라고요? 농장이라고요? 이거 외우라 그랬죠? 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 틀린 분 하여튼 용서가 안 돼. 됐죠? 자, 근데 더 갑니다. 자, 더 가요. 보세요. 생활과 관련된 거로 전용하려면 뭐 하고요? 신고. 만약에 전용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면 허가나 신고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뭐 한다고요? 협의하겠죠.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됐어요? 1번. 협의를 받았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2번. 틀렸죠? 자, 3번은 불법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거죠? 얘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4번은 외우시고. 4번은 꼭 외우라 그랬어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뭐라고요? 조치 명령 위반이에요. 무슨 명령 위반이라고요? 조치 명령. 외우세요, 그거. 그거 못 외우면 안 돼. 예. 허가받고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죠. 5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바꾸는 거니까 용도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 변경은 누구한테? 구청장한테 뭐 받으라고요? 승인 받으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자, 보세요. 이것만 써놓고 해주는 거예요. 농지 전용 함부로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쵸? 근데 일정한 경우는 허가받아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받아서 농지 전용이 했다는 얘기는 농지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죠. 보존해야 되는데, 그럼 너는 이렇게 해주는 대신 없어지는 만큼 다시 그만큼의 농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에요. 그럼 농지 보전 부담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왜요? 농지 보존해야 되는데 너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썼으니까 없어진 만큼 농지 다시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 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다 개발용도 토지를 배워요. 근데 여기는 농지는 개발이라고요? 보전이라고요? 그게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는 지금 보전이에요. 자, 우리 아까 개발하는 거 있었죠? 개발하는 거 있었잖아요. 자, 가요. 개발하는 데에서 지역, 뭐 구역 이런 거 주로 누가 지정합니까? 누가 지정해요? 여러분, 개발 나오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생각하는 거야. 그게 지침 정해주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자 아니면 이자가 지정하잖아요. 항상 얘기했잖아. 이런 자들이 지정을 할 때, 맞아요? 지정권자는 승인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아까 그거 얘기해줬잖아. 개발 용도는 그래요. 됐어요? 예. 근데 여기도 농업진흥지역 있죠? 예? 얘도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근데요,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면 농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농장에 뭘 받으라고요? 이게 보존용도하고 개발용도하고 차이점. 됐어요? 됐어요? 됐냐고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거? 개발하는 건요, 누구나 다 좋아해요. 국민들이 다 좋아한다고. 뭐 한다고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가도 구역 같은 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장관도. 근데 보존용도는요? 보존용도 지정하면 국민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냥 장관님은 지정을 안 해요.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근데 시도지사가 자기가 지정해놓고 덤탱이 쓰면 다음에 또 안 뽑힐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받아서.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해 가냐고요? 좋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개발 토지는 우리 아까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받으라 그랬잖아.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개발 못 한다니까. 근데 누구한테 허가 받냐면 개발은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아요. 아까 개발행위 하려면 누구한테 허가 받으라고?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잖아. 근데 농지는 허가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장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농지는 누가 지정한다고? 농장이. 농지 전용 허가권자 누구라고?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게 왜 이렇게 나뉩니까? 이거 개발용도 토지입니까? 보존용도 토지입니까의 문제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나오는 것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공부하지 말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걸 뭐 여기 있는 거 외에 다른 거를 갖다가 책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외워야지. 아무 소용 없어요. 외우지 말고 우리 아까 뼈대 잡은 거 있죠? 그 범위 안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 범위 안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공부할 건 없어. 근데 그 비교하는 거에서 잘 알아두면 공법은요, 8점 맞아요, 8점. 8점 이상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공부를 안 해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거 가봐요.
맨날 그려야 돼. 건축법, 주택법은 그릴 게 이거밖에 없어. 그려놓으세요, 머릿속에. 됐어요?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할 때요, 그럼 문제 안 풀어도 돼. 문제 안 풀어도 돼요. 문제 푼 거 복습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그리세요. 이렇게 똑같이 뭔지는 몰라도 이거를 써놔. 한 페이지에다가. 건축법, 주택법 있죠? 다른 거 쓰지 말고, 이거 그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다 힘들면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놔. 주택법도 이렇게만 그려놔. 됐어요? 이거를 5번만 해. 처음에는 이렇게 쓴 거 쓰고요. 됐어요? 동영상을 행해 보더라도 이렇게 쓴 거를 먼저 혼자 못 쓸 것 같아, 나. 그러면 보고 써. 두 번째는 안 보고 계속 이것만 쓰는 거야. 다른 거 공부하지 말고요. 이것만 쓰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도 그대로 써놓으면 돼. 다른 거 공부하지 말고요. 그냥 이거를 외우세요. 이 통째로 이거를. 자, 토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야, 그냥. 불교 쪽으로 얘기하면 사경하는 거야, 사경. 그냥 쓰는 거야. 됐어요? 자, 돼요? 쓰세요, 이거를. 자, 그대로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요. 됐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쓰세요. 이렇게 몰라도 되니까. 네. 됐죠?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얘는요,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만 써. 그냥 쓰고 이걸 외우는 거야. 이 통째로.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자, 여기는요, 이렇게 써주고요. 쓰고요. 아유, 힘들어. 아유. 환지 계획 이렇게 써주고요. 그럼 여기다는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써주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쪽 앞에 이렇게 공간을 왜 이렇게 조그만 데다 써놨니? 얘를 왜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크게 써놨지? 자, 요 환지 계획, 환지 방식 이렇게 했을 때 있죠? 여기에 써놓으세요. 도시개발조합. 조합을 요 환지 방식 요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 이해하셨어요? 몰라도 되니까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예. 정비사업에다 쓸 거는 여기다 써줄게. 자, 저거 지침 받았죠? 자, 얘는 정비계획, 정비구역. 됐죠? 조합, 관리처분계획. 근데 관리처분계획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 대상자, 몇 주택. 끝. 됐어요? 예? 자, 오늘 집에 가셔서 다른 거 하지 마. 안 해도 돼요. 이거를 써놔. 이걸 쓰고 외워. 외워요. 일단 외워놔. 제발 좀. 그 다음에 이거 쓰고 외우고요. 됐어요? 또 여기에
개발행위 아까 써준 거 있었죠? 예에 의하지 않는 거 뭐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죠? 에? 이것도 옆에다 써놔? 외워. 끝! 그 다음에요, 농지법은 그 밑에다 아마 공간이 남을 거예요. 한 장에다 다 쓸 수 있을 거야. A4 용지 같은 거 있으면 여기에다 쓰고, 건축법 쓰고,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줄을 잘못 꺼놨지? 여기 토지, 건축물, 여기 농지죠? 농지는 이것만 쓰면 돼. 소유, 이용, 보전 해서 아까 써준 거 있죠? 소유는 소유제한, 농지증, 처분 의무. 이용은 임대차, 대리경작. 보전은 농업진흥지역, 농지 전용. 됐어요? 이 한 장에 요것만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이해 못해도 돼. 뭐 하지 못해도 된다고? 이해 못해도 돼. 일단 외워놔. 그래서 이제 공법 딱 떠오르잖아. 그러면 국계법이 떠올라. 이러면 안 돼. 공법 그러면 난 국계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공법 그러면 얘야. 이게 공법이에요, 여러분. 공법 그러면 국계법 떠오르는 게 아니고 개발법 떠오르는 게 아니고 정비법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공법 그러면 지금 여기 한 장에 써놓은 거 있죠? 얘가 딱 떠오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있어야 돼. 지금 여기 딱 있어야 돼, 여기. 이것만 있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부하세요. 그래 놓고 이게 되잖아. 이게 되면 아마 다음 주에도 아마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되게 수업 받는 게 더 수월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돼 있는 사람은 제가 이거 안 써줘도 되잖아. 써놓으면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야. 이제 여러분 얘가 기준이죠. 얘하고의 차이점. 됐어요? 도시구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이고 얘보다 넓은 거니까 얘는 광역계획권. 이렇게 설명만 해줘요. 이해 가요? 예? 이해 가냐고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딱 해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딱 외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안에서 비교할 걸 비교하게끔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환지 방식은 필지별, 관리처분계획은 분양대상자별 1주택 이렇게 하네?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정비사업조합하고 도시개발조합하고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뭐지? 이런 것들을 딱 찾을 때 아마 여기에 있는 제목을 안 사람들은 그거를 잘 변별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이거부터 내 머릿속에 한꺼번에 싹 들어야 돼. 그리고 공법은 항상 이 테두리를 갖고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답 찾아낼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셔야지. 오늘 답안지 낸 거 보니까 그래도 평균 점수가 55점 나왔더라고요. 그럼 됐잖아. 공법 뭐 한 60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60점 맞는 거예요. 몇 점까지 맞을 수 있다고? 80점도 맞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좀 하세요.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